윤석열 대통령의 반전 카드라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국정브리핑, 연금개혁안 여기에 대해서 좀 두 분 의견을 여쭤볼게요. 아니 이게 반전 카드가 될지 폭탄을 또 던지게 될지 저는 폭탄일 것 같아요. 무책임하게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개혁 해야죠. 의대정원 확대해야 됩니다. 근데 치밀하게 플랜을 짜가지고 의료계의 반발 최소화시켜서 후유증 최소화하고 부작용 최소화해서 단기간에 확정을 해서 의료개혁 의대정원 딱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지금 던져만 놓고 아이 전공의들 복귀해 아이 의사 파업하지 마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 이제 국민연금 개혁, 뭐 의료개혁, 교육개혁, 뭐 노동개혁 이런 것들도 그냥 화두만 던져놓고 본인은 또 나몰라라 따라와 안 따라올 거야 뭐 마음대로 해 이런 무책임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좀 차라리 이런 개혁안 발표를 안 하시는 게 어떨까 겁이 날 정도예요.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하지 마십시오. 좀 너무 무책임해 보이고 못 하실 것 같아서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많죠. 김준일 대표님, 김준일 변호사님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칼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8월 22일에 그 이기용 논설실장인가 이분이 동아일보. 제목이 뭐냐면은 용산의 미세한 변화의 바람, 윤석열 리더십 바뀔까 이게 메인 제목인데. 뭐 술 안 마시고 그런 얘기 예, 나온 거 부제가 뭐냐면은 버럭 경로 사라지고 술도 삼가해. 그래서 술을 삼가하는 것이 굉장히 큰 뉴스가 지금 전가에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게 이제 용산 쪽에 언론 플레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뭐 찌라시도 그렇고 여러모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술을 자제하신다. 맨날 술 먹고 뭐 제가 들은 것도 다 공개할 수 없지만 관저로 누구 불러가지고 술하고 폭탄주 10잔 먹었네 안 먹었네 막 이런 거 맨날 공식적으로 몇몇은 제가 확인도 했어요. 잠깐 폭탄주 10잔은 술을 줄인 거예요. 그러면 이기용 실장이 지금 10잔을 줄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잔에서 10잔으로 줄었다. 30잔은 좀 오바고 한 농도가 중요하니까 한 15잔에서 진짜 많이 드시면 20잔까지 드셨다. 30잔은 아주 이례적인 날이고 하여간 그런데 하여간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정 운영에 굉장한 자신감을 지금 보이고 있다. 술을 삼가하면서 그런 얘기 의혹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다라는 게 그래서 이번 주 지금 목요일이 유력해요. 사실상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저는 용산 출입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지 먹어도 상관없는데 목요일 날 한다고 해요. 엠바고 깨고 뭐 엠바고 깨든 말든 나는 알 바 아니고 목요일 날로 지금 잠정적으로 돼 있는데 그날 굉장히 많은 거를 국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연금 개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 개혁안도 공개를 하지만은 질문을 일단 받겠다라는 거예요 기자들한테. 그럼 기자들이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얘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의정 갈등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물어볼 테고 뭐 별거 다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이번에 뭐 또 그거 무혐의다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뭐 중간에 이제 그게 바뀔지 어떻겠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는 질의응답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 그러면은 이제 자신감 있게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자신감 뿜뿜이다. 자, 그러면은 술 줄였고, 이 정책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서 지금 기자들한테 직접 받겠다고 하고 경로도 안 하시는 상황. 그런 상황이 목요일에 국민들에게 비춰준다면, 그러면 전국 반전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반전이 될까요? 그냥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과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기자회견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안 밝혀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것, 무능력하다라는 것, 김건희 여사를 저렇게 보호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된 거잖아요. 만약 이때 여러 가지 노동, 교육, 연금, 개혁안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야당에 분명히 이건 법을 바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야당이 협조를 안 해요. 그러면 야당은 또 반국가 세력이라고 또 비판을 하고 규정을 하고 나를 따라라 이러한 리더십을 보일 것 같고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는 어쨌든 검찰에서 무혐의 났으니까 입장은 어느 정도 밝히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입장, 대리 사과가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마 이런 것들 하면은 참모들은 엄청나게 준비도 많이 하고 기대감 많이 할 겁니다. 대통령 이거 하시면요, 진짜 지지율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 국정 운영의 중심자로서 대통령님 위치를 회복하는 겁니다. 막 이럴 텐데 안 될 것 같아요.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분위기 그런가요? 그럼요. 용산 분위기는 거기는 완전히 지금 막 이제 떠받들듯이 이러는 건데 또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우리가 뭘 해서 뭐 할까 그냥 시키는 일만 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하고 또 어떤 부류들은 야 그냥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고 챙길 거 배려해 줄 사람 배려해주고 그냥 우리 챙길 거 챙기자 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건 무슨 내용이에요? 배려해 준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예산과 인사로서 생색을 낼 수가 있잖아요. 이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참모들 어쨌든 인사권이 있으니까 공공기관장들 자기 뭐 친한 사람들 추천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임명해주면 그 사람들이 뭐 나중에 고마워하겠죠. 그런 식으로 자신들과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챙겨야 될 사람들을 이번에 많이 좀 공공기관장으로 임명을 하고 예산도 이제 기재부에서 거의 다 태웠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친하거나 뭐 여러 가지 챙겨줄 사람들 예산 미리 태워가지고 도움 주는 거죠. 아니 근데 대통령은 자신감 뿜뿜 넘쳐서 브리핑 하시는데 측근들은 그게 정치적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믿으면서 자리 나눠 먹기, 예산 나눠 먹기 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 망가졌죠. 이미 망가졌죠 뭐. 어떡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거를 떠나서 그냥 윤석열이라는 인간 자체가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국정수행 지지율 이거 긍정 부정 보면 대체적으로 부정평가가 한 60에서 65% 정도 나오잖아요. 그게 ARS냐 이제 면접이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냥 절반이 매우 못함이에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함이 보통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면은 양 극단적인 데가 조금 적게 나오고 가운데가 두터운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잘함, 뭐 어느 정도 잘함, 적절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못함, 매우 못함 그러면 매우 잘함과 매우 못함은 이렇게 좀 적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양 기둥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잘하는 것도 작긴 하지만은 매우 잘한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종교지 일종의. 그리고 이쪽은 50%가 매우 못한다라고 한다라면은 나머지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탈을 하려면은 태도를 바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바꿔야 되고 지금 뭐 당장 독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독도 팔아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냐고요. 그 영동대역 이거 뭐고 이런 거예요. 김건희만 어떻게 이렇게 처벌 안 받을 수 있어? 이거를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하든 근데 그거를 바꿀 생각이 없잖아요. 끝까지 고집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40을 찍으면은 대성공이다. 근데 그날은 아마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그렇게 또 막 글쎄요. 아니 뭐 지금까지 그날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장 소장님께서 상대적. 태안을 주시죠.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야당이 뭐 못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네. 뭐 그럴 수도 아니 그거는 있잖아요. 이미 야당도 지금도 못하고 있어서 그 야당 지지율이 높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ARS랑 전화면접이랑 다른데 전화면접 같은 경우는 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국힘이 한 35% 나오고 민주당 29, 30밖에 안 나와요 지금. 갤럽이나 이제 MBS 조사 보면은. 그러니까 야당이 높지가 않다고요 이미. 그런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저 모양인 거는 대통령이 그냥 본인이 다른 데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 대통령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도 줄이시고 화가 나도 참으시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정책만 받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참모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대 개혁, 5대 개혁 이거 하기로 했던 거 그러니까 발표합시다. 저는 그런 술 거겠죠. 줄이는 거는 정말로 맞는지 모르겠으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일본에 그러면은 일본에 불편한 얘기 하실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 대통령이다. 이 얘기에 친일 대해서. 프레임에 딱 갇혔잖아요. 뭐라고 하든 어떻게 그래서 뭐 이 독립기념관장에 이상한 뉴라이트 안 치고 뭐 뉴라이트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일본 국민이었다 이런 데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거기다 안 칩니까? 일제강점기와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국민이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고집을
본인이 변화할 수 있냐. 이게 의정 갈등 지금에서 지금 막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응급실 22군데 갔다고 머리 맞아요. 찢어졌는데 머리 깨져가지고 맞아. 그거를 바꿀 수 있냐고. 고집을 부릴 수 있니까 그 고집을 꺾을 수 있냐고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을 끊든 뭘 하든 그거는 박수 쳐 드리겠는데 뭐 그렇습니다. 동아일보가 엄청나게 비판적이긴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래서. 근데 약간 그런 칼럼 나오고 하는 건 약간 태도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래도 이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는 말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보수 세력 저도 중에 있어요. 그래요. 저도 뭐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이 비판 많이 하지만 저는 보수가 완전히 폭망을 해가지고 다음번 선거 때 재기 불능할 정도로 망가지는 것은 좀 원치 않거든요. 제가 보수파를 비판하는 이유는 다음번 지방선거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보수파가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일들 그리고 국민들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들을 미리 제거해 나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뭐 민주당 정권 집권하는 거를 뭐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자꾸 이제 자기 정화 기능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윤 대통령은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용이 없다. 이제 동아일보 압수수색이다. 그런 생각. 압수수색이에요 이제. 그 봐보세요.